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단디에라TV의 김재철입니다. 오늘도 좀 바닷가로 나왔습니다. 요즘 TV나 신문이나 뭐 유튜브나 어수선해서요, 이 바닷가에 나와서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.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 광주 재판 과정에서 이 정치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, 옛날에 뭐 5.18이다 12.12다 지금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, 그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악연이 있던, 어떻게 보면 30년 이상 악연이 있던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생각이 나서, 오늘은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내가 만난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. 우선 김영삼하고 전두환은 정말 앙숙지간이었죠. 지금 얘기가 쏟아지고 있는 5.18 특별법을 만든 것도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이 한 거죠. 96년입니까? 검찰에서 이제 그랬죠. 검찰의 상정부 의견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. 5.18 쿠데타로 집권을 해서 대통령을 지냈는데, 대통령을 지낸 인물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. 거기에 전두환과 노태우가 있는데 하고 검찰 인사들은 반대를 했죠. 그런데 YS 특유의 그 김영삼 특유의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? 이 사람아, 쿠데타는 쿠데타야. 성공을 했건 실패를 했건 처벌해야 돼.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김영삼, 노태우, 김종필 해가지고 3당을 합당을 해서 민자당이 탄생을 해서 대통령이 된 인물이 김영삼 아닙니까? 그런데 전두환과 전 대통령과 노태우에 대해서 5.18 특별법으로 처벌을 해서, 한 사람은 사형을 받고 한 사람은 무기징역, 또 감형돼서 나중에 이제 무기징역을, 전두환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받았죠. 바람이 아주 거셉니다. 바람이 아주 거셉니다. 그래서, 그런데 또 해결한 것도 YS입니다. YS가 그 김영삼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12월에 이제 특별사면으로 풀어준 거죠. 악연도 있고.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또 돌아가셨을 때는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도 문상을 가서 뭐 가족을 위로하고, 이 김현철, 아들 김현철을 위로하는 이런 장면도 참 포착이 돼서, 이 참 애정관계라고 하는 사랑과 미움의 관계는 인간 세상에는 항상 그냥 물 흐르듯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김영삼 대통령을 제가 처음 만난 것은 예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벌써 제가 1984년쯤 만났던 것 같습니다. 그때는 정치부 기자가 아니었고요, MBC의 그 보도 제작부 기자였는데, 한 4, 5년 신출내기 기자였는데요. 우리 그 선배들이 그 김영삼 총재, 야당 총재를 인터뷰한다고 국회에 가는데, 이제 중계차를 가지고 갔는데 제가 PD로 갔었습니다. 기자도 어떤 데는 PDD 역할도 하거든요. 그래 갔는데 차를 한 잔 주시면서 야당 총재실에 있는데, 제가 약간 사투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니는 고향이 어디고? 그래서 저 김 기자는 그래서 경남 삼천포입니다 총재님. 그러니까 야, 삼천포면 그 우리 거제 옆이잖아. 통영 옆에고 고성 옆에 삼천포. 고향 후배구만. 열심히 하게 그러시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차 한잔 주시고 한참 얘기를 하다 왔는데, 받은 인상이 강렬했습니다. 이 참 느낌이, 눈빛이나 이 지도자답다 하는, 큰 인물이다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됐죠.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정치부에 나가게 됐습니다. 그래가지고 80안 이제 그때 이제 우리 88 올림픽이 끝나고,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92년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. 김영삼과 김대중이 맞짱을 떼었는데, 큰 선거였는데, 저는 그때 민주당의 김대중 총재 캠프에 출입하는 정치부 야당 반장이라고 그럽니다. 책임자였습니다. 우리 기자들하고 카메라 한 7, 8명이 있고요.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가 아마 초선위원이었죠. 그런데 그 선거에서 이제 막 선거 유세, 광주, 목포, 그 다음에 뭐 우리 사천, 진주, 하동 이렇게 전국을 다 다니는데, 그러다가 이제 그 쉬는 날
그 선거 유세가 많지만은 한번 부산에 이제 그 한번 갈 일이 있었는데, 그때 이제 부산 역전 앞입니까? 그래서 이제 우리 김영삼의 그게 있다 그래서 유세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가봤죠. 왜냐하면 또 한 번씩은 봐야 되니까요. 그래야 이 정치부 기자나 또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. 그걸 갔더니만 딱딱 부러지게 하는데, 역시 참 그 3당 합당에다 공격을 많이 당했거든요. 그런데도 Y에서 시기에 그 밀어붙이기 있지 않습니까? 특유의 그런 직감, 판단력, 감에 있어서는 최고의 정치인이죠.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역시 큰 정치인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많이 가졌고, 뭐 그러고 Y에서가 대통령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총재는 캠브리지로 그 이제 유배 아닌 유배를 떠나게 됐죠. 그러다가 저도 민자당으로 다시 이제 뭐 백보 한 장에 움직이는 게 정치부 기자니까요. 옮겼다가 다음에는 저도 94년부터 동경특파원을 또 가서 이럭저럭 이제, 그리고 세월이 또 지나서 이제 오게 됐는데, 동경특파원 그 가기 전후 해가지고 제가 YS의 상도동 집 옆에, 그래서 뭐 한 3-4분 거리죠. 상도동 근영 아파트라는 데 살았습니다. 그래서 거기 있는 고구동산이라고 이제 중앙대 뒤에 뒷산이 있는데, YS가 손명순 여사하고 거의 매일 아침마다 테니스를 치러 오세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인사를 드리면, 그래, 고향 후배 잘 있나? 또 여기 삽니다, 총재님. 이제 전직 대통령이시니까, 여기 삽니다, 대통령님. 그러니까, 그래. 자네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구만. 그리고 그 동경특파원 할 때 많이 봤어. 방송은 잘 하더만.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. 그래서 그 테니스 이제 치시면서 뭐 가끔 거기 이제 테니스장에서 나오시다가 뭐 차를 한 2번 하고 상도동 댁에도 이제 한 2번 정도 갔는데,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는 큰 기회였습니다. 이런 그 YS 대통령, 정말 그 YS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금융실명제 대단했죠. 그죠? 지하에 있던 그 돈을 다 밝은 대로 그거한 금융실명제. 또 조선총독부를 그냥 한 방에 그냥 철거해 버리고요. 어떻게 하든 뭐 대단한 대통령이었죠. 또 그냥 일본에서 뭐 잘못할 때 한마디로 그냥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이러면서 Y에서 나온 특유의 그거로, 대신에 뭐 일본하고 또 그렇게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. 외교력도 있고요. 그래서 YS 밑에 있던 뭐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? 좌동령, 김동영, 우형우, 최영우 해가지고 김동영, 최영우, 뭐 김동영, YS 밑에 사람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그 크다는 거죠. 배포가 크고, 그래서 아무나 끌어안을 수 있는 대단한 대통령이었다, 이런 생각이 됩니다. 마지막에 그 IMF를 맞아가지고, 그죠? 사람들이 항상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? 지금도 경제가 다 좋다고 이러다가 그놈의 시간제, 급여, 탄력, 근로제 때문에 지금 지방 경제가 아주, 특히 서울 수도권보다 지방 경제는 아주 엉망입니다. 뭐 온데 그냥 진주나 순천이나 지금 광주나 창원이나 빈 사무실이 꽉 그냥 나와 있습니다. 이럴 때 정말 이 지도자들이 필요한데요. 지금 Y에서는 그때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IMF가 와가지고 엉망이 될 뻔을 했죠. 그거를 그래도 극복한 분이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, 영원한 영원한 맞수였던 라이벌이었던 김대중 대통령 아니었습니까? 이제 그 YS 고향이 그제 저 장목면이죠. 지금도 생각이 있습니다. 제가 한번 가서 거기 가서 한번 다시 YS의 나머지 얘기들을 해드릴 예정입니다. 어떻게 하든 이런 험하고 경제도 안 좋은 이때 지도자들이 나와야 됩니다. 그래서 단디해야죠. 우리 국민, 정치인, 지도자들 단디합시다.